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현충일 맞아서 여러분들 경건하게 잘 쉬시고 계시죠? 네, 저도 잘 쉬시다가 엑셀 작업 이것저것 하고 오늘은 주식 시장도 없으니까 뭐 마감 방송할 일도 없고 그래서 편하게 엑셀 작업만 주로 좀 했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친구 만나서 맥주 한잔 하기로 했는데 그 나가기 전에 두 번째 영상, 오늘의 세 번째 영상이 아침에 모닝 브리핑 해외 증시는 했어요. 투자 클럽. 네, 그리고 아침에 뭐 강남 3구 용산 요번에 대선과 관련돼서 지역별 그다음에 하여튼 몇 가지 했죠. 그다음에 이번에 제목은 뭐냐면요. 제목이 6월 상투 한국은행이 밝혀낸 34년 전 일본의 저주. 예, 이거 무슨 파묘 분위기예요. 일본이 쇠말뚝을 박아놨어. 우리나라 부동산에 34년 전에 어떤 말뚝을 박아놨냐면 2025년 6월 달이 서울 아파트의 상투가 될 것이다. 즉, 두 번째 고점이 될 것이다. 21년 11월 달에 고점이 나왔는데 반등했단 말이에요. 물론 전국적으로는 다 망해 있지. 근데 서울은 그래도 꽤 반등을 했어요. 그 전고점까지 왔어. 그게 2025년 6월 상투. 즉, 이번 달이에요. 이번 달. 그렇지만 이번 달의 상투는 9월 초가 돼야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6월 말 데이터는 8월 말까지, 7월 말까지 신고가 되고 6월이 고점이란 얘기는 7월이 하락했다는 얘기니까 7월 말 데이터가 다 취합이 돼야지 7월이 하락인지 상승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7월 말 데이터는 8월 말에 다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되면 9월 초에 7월 데이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7월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결정이 나야지 6월이 고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6월인데 3개월 후에 이번 달이 고점인지 아닌지 판가름을 낼 수 있지만 제가 연구해본 바로는 6월달, 이번 달이에요. 이번 달. 제가 작년 하반기에 책을 쓰면서 2025년도에 2차 폭락이 시작된다. 전국 아파트가. 근데 이미 전국 아파트는 이미 망해 있어. 근데 서울만 끼역끼역 올라온 거야. 근데 그 월수는 3월인지 6월인지 11월인지 몰라. 2021년에도 책 쓸 때 2021년 서울 아파트가 대폭락이 시작된다라고 썼는데 10월달이 고점이었어. 그러니까 하반기가 될지 상반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의 요번에 어저께 나온 이슈 노트를 보면 이번 달 6월 달이 상투라는 아주 강한 의심이 듭니다. 왜? 일본의 저주가 붙어 있는 것 같아. 재밌으라고 한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 제가 열흘 전이 뭐냐면은 5월 28일이에요. 열흘 전이죠. 열흘 전. 설마 하면서 1990년 동경 쌍봉 패턴, 2025년 서울 쌍봉 패턴 해갖고 요 영상 올렸죠. 까만 게 동경이고 빨간 게 서울 지금이에요. 그래서 34년도로 되돌려놨던 거. 근데 그로부터 열흘 후에 한국은행에서 이슈 노트가 나왔어. 뉴스가 막 나오더라고. 처음에 한국과 일본 5개가 닮았다. 한국 경제 일본 버블이 따라가고 있다. 뭐 30년 전철 밟나. 일본 닮아가는 한국, 일 버블 수준 근접. 이 취임 다음날 하는 민간 부채 경고. 하필이면 취임 다음날 새로운 대통령한테 민간 부채 경고, 일본 버블기 최고 수준이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주장하는 건 뭐예요? 민간 부채 경고했다는 얘기는 민간인들이 한여름에 더워갖고 부채 붙이고 있는데 얼마나 안쓰럽냐. 에어컨을 전 국민에게 25만 원짜리 다 지급하라는 얘기예요. 부채 말고 에어컨을. 또 하나, 일본 사례 보니 하여튼 뭐고 일버블계 측정과 닮았다. 한국 경제 경고 나왔다. 부동산에 쏠린 한국 부채 1버블기 턱 밑까지 구조개. 턱 밑이 아니에요. 턱을 훨씬 돌파해갖고 콧구멍까지 올라갔어. 버블 붕괴 1처럼 되지 않으려면, 그다음에 1처럼 버블 붕괴 피하려면 과감한 구조개 제시하면서 또 8개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엄청 많어. 이게 엄청 많으면서 그래프도 나오잖아요. 그래프도 한국은행이 나와 있고. 야, 이거를 제가 2021년 5월 달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지금부터 4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한 3개월 있다가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자, 그걸 일단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본 버블 붕괴 그러면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이렇게 검색을 하면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면 그래프가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 그래프가 그래도 제일 신빙성이 있어요. 이걸 확대 가서 보면 이게 중앙일보 기사인데 여기 보면 91 이게 89 여기가 89년이고 여기가 89년이고 그 다음 고점은 91년이 고점이에요. 90년 100을 기준으로 하면 100보다는 높을 거 아니에요. 91년이 고점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나온 한국은행 이슈노트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BOK 이슈노트
일본 경제로부터 되게 세계별 교훈 그래가지고 뭐 장황하게 써놓은 걸 PDF를 다운받았어요. 다운받아가지고 중요한 걸 봤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빨간 게 동경 쌍봉입니다. 제가 그동안 부동산 그래프를 엄청 많이 봤는데 쌍봉을 한국은행에서 갖고 온 건 처음이야. 이 쌍봉은 한 번도 안 있었다고. 다 외봉이었다고. 다 이거였어. 다 요런 봉이었어. 왜냐면 이거 동경 아니 그러니까 이거 도쿄 전국이란 말이야. 전국 주택 가격인데 이거는 도쿄야. 도쿄도 동경 신기하죠.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지금이 이국면이라고 한다고. 지금 이국면이기 때문에 요게 나올까봐 한국은행에서 경고를 내는 거라고. 또 한 가지, 항상 저는 제가 얼마 전에 방송할 때도 니케이랑도 비교했죠. 니케이랑 비교했잖아요. 니케이가 89년 12월 달에 상투치고 91년 2월 달, 즉 1년 3개월 있다가 전국 주택가격이 상투쳤다고. 즉 1년 이상의 시차가 생겼어요. 그런데 동경은 안 그렇다니까. 동경은 쌍봉을 쳐갖고 동경이 먼저 외봉을 먼저 치고 바닥친 다음에 뛴 다음에 이게 90년 10월 달이야. 10월 달. 그러니까 8개월 있다가 상투쳤다고. 일본 전체적으로는 여로부터 4개월 후에 상투쳤어요. 91년 2월 달이야. 그로부터 3개월 후인 4개월 후인 91년 4월 달에 전국이 부동산이 상투쳐가지고 IMF 때까지 8년 동안 빠졌다니까. 요거 따라갔다고. 요렇게 8년을 98년 IMF 때까지 빠졌다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맨날 하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나왔습니다. 요거 민간 매크로 레버리지. 이건 뭐냐면 우리가 국가, 민간, 국가, 가계, 기업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잖아요. 경제 주체를. 그러면 국가 부채는 국가 부채라고 그러고 가계 부채랑 기업 부채를 합쳐서 민간 부채라고 그래요. 민간 신용. 근데 이게 부채는 맨날 늘 수밖에 없다고. 왜? 에어컨이 느니까 부채가 늘지. 왜 그러냐면 GDP가 늘기 때문에. 근데 GDP보다 과도하게 넘느냐 좀 덜 가느냐에 따라서 가계 부채가 증감을 따지는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GDP 대비 부채 부채 비중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일본이, 여기서 내가 한국은행의 실수를 지적을 할게요. 잘 보세요. GDP 대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퍼센트. 이게 91년에 상투를 쳤는데 일본이 부동산은 폭락을 하는데 여기에 한 2년 정도 더 올랐어요. 부동산이 꺾였다고 해서 부채가 줄진 않아. 부동산이 많이 빠져야지 부채가 줄어요. 왜? 경매, 반대매매, 회수.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214%가 가지고 제가 210%의 저주라고 그래가지고 좀 이따가 제가 4년 전에 영상 올렸던 걸 할게요. 214%야. 근데 우리 IMF 때 100% 넘었다가 빠졌다가 민간 부채 쭉 넘어갔고 207%까지 왔대요. 지금 우리가 207%, 여기가 207%래. 근데 이거 개뻥이에요. 개뻥. 잘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220%돼 있다고 실제로는. 근데 왜 210%가 안 넘었다고 그런지 아세요? 그것도 꺾인 거로 나오잖아. 물론 꺾이긴 꺾였지. 근데 이전에 이거 약간 야로가 있어요. 자, 제 유튜브 홈페이지에 가면 죄송합니다. 쭉 밑에 가면요 인기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조회수 기준으로 나를 세운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첫 번째 게 뭐냐면 이거 보세요. 이거를 가서 보면요 날짜를 보면요 3년 전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여기 날짜를 제가 클릭을 안 했네. 요게 2021년 8월 말인가 그래요. 3년 전인데 이건 만으로 3년이지 실제로는 4년 전이에요. 이때 제목이 버블 붕괴 직전에 91년 일본, 2006년 스페인, 2021년 한국 통계 수치가 똑같다 그래갖고 15년 그래갖고 일본으로부터는 30년이지만 여기 스페인 2006년은 미국과 영국 다 포함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서양을 한 거야. 서양 15년 주기냐 그래갖고 버블 붕괴 해갖고 이때 요 얘기를 다 했다고. 물론 이때는 외봉이었지. 니케도 하고 여기 가계부채 비율, 민간부채 비율 다 했다고 이거.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분명히 207%라고 돼 있죠. 근데 제가 2021년도에 책을 썼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영상을 하고서 좀 전에 여기는 날짜가 나온다. 여기 날짜가 나와요. 여러분들 좀 전에 그 영상이 8월 11일이구나. 2021년 8월 11일 유튜브 시작한 지 3개월째.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 일본 1960년부터 일본, 그러니까 1991년을 기준으로 한 좌우를 해갖고 일본, 그다음에 미국과 스페인의
6년 말 7년도에 리먼 사태 있죠. 그거랑 2021년 기준 여기가 2021년이야. 여기가 비교를 한 거야. 그때 제가 210% 이게 뭐냐면 잠깐만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우리나라 걸 보면요. 잘 보세요. 이게 지금 2021년 부동산이 살짝 꺾이나 말랑 할 때야. 실질 지수가 이러고서 폭락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거는 이게 8월달 그 영상이니까 데이터는 한 6월 정도까지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6월달 이 기준으로 하면요. 하우스홀드 즉 가계부채의 비율은 106%야. 그런데 코퍼레이션 데트 즉 기업부채는 112%야. 합치면 여러분들 120%죠. 120%. 119% 넘네. 119%. 근데 그 이후로도 부채는 계속 늘어가지고 21년 말 되면은요 220%를 넘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207%라고 나오냐고. 지금 최고가가.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이 207%라는 얘기는 2021년도에 200%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200%라는 얘기 200%. 근데 이미 이때 219%였으니까 219%. 이해 가세요? 4년 전에 영상을 찍을 때 데이터로는 합쳐서 219%야. 그러고 나서 부동산이 더 올랐잖아요. 대출이 더 늘었잖아. 줄진 않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24%인가 그랬다고. 224%. 그런데 어떻게 KB에서는 아니요 한국은행에서는 207%가 고점이었다고 나오냐고. 220%가 훨씬 넘었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GDP 기준 연도를 변경을 시켜버렸어. 우리 성렬이 형이 화가 났는지 야 맨날 뭐 부채 때문에 그러니까 에어컨 때려잡아. 그래가지고 방법은 이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분자인 대출을 줄이든가 분모인 GDP를 올려버리면은 비율은 줄겠죠. 좋은 생각이었어. 성렬형이 다 대가리 박어 정강훈 목사 대가리 박어 막 이래가지고 GDP 기준 연도를 바꿔버린 거야. 분명히 제가 책 쓰고 영상 찍고 요 영상 찍고 할 때는 GDP 기준 연도가 몇 년도 기준인지 몰랐는데 그 5년 단위로 이렇게 갖고 이게 IMF에서 기준 연도 바꾸지 말라고 공고사항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렬이 형은 IMF 무시해버리고 기준 연도를 확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GDP가 확 늘어나니까 우리의 그 1인당 GDP가 확 늘어나죠. 몇만 불 확 늘어나잖아. 기준 연도를 바꿔버리니까.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일단 한국은행에 요 207%라는 건 개뻥입니다. 개뻥. 나중에 가면요. 나중에 한 20년 있다가 보잖아요. 그럼 이거 150%라고 나올 거야. 왜? GDP가 또 높아질 거니까. 기준 연도를 바꾼다고. 그러니까 GDP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GDP가 예를 들어서 100억 불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가니까 기준 연도를 딱 바꿔버리니까 지금의 100억 불 GDP가 50억 불로 준다고. 그러면 요 민간 부채 비율이 확 줄어들겠죠. 아니 GDP가 그러니까 100억 불에서 200억 불로 는다고. 그럼 분모가 확 커지죠. 그러면 비율이 확 낮아지겠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 한국은행에서. 그런데 그 한국은행 되게 냄새나. 가을에 그 오솔길 걷다가 그 보도블록에 있는 거 한국은행 밟으면 냄새나 진짜. 자, 지금부터 본 방송을 합니다. L차트를 가서 제가 여러 가지 방송 6월 상투 했으니까 결론만 오늘 할게요. 오전에도 방송했고 그저께도 방송했으니까. 자, 중요한 걸 합니다. 자, 여기서 경제 지표를 가가지고 도쿄를 가서 비교 차트를 딱 누르면 1950년부터의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서 이거를 1980년부터 1980년부터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C를 좀 넣을게요. 자, 여기다가 지금의 그러니까 원래 우리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다고. 아니요, 이거 87년 기준이고 원래가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이게 91년 고점이고. 야, 미국 걸요. 일본 걸 다 넣어야겠다. 도쿄가 아니라 저펜. 보통 우리가 이걸 보고 한다고. 이거 방금 전에 봤던 거 있죠. 요거 있죠. 요게 요거라고 지금. 근데 이거는 그 일본 전체고 동경만 보는 거예요. 동경만 본 게 이거라고 지금. 이거
이거야 이거 이 쌍봉 이거라고 이거. 자 지금부터 제가 기가 막힌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34년 후로 지금의 서울 아파트를 돌려놨어요. 자 서울 아파트에 34년 전으로 하면 그러니까 87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얘가 87년이 고점이거든. 자 87년 서울 명목 지수를 이거 아니고 여기 명목 지수를 넣고 그 다음에 실질 지수 또 어딨냐? 요렇게 요거는 밀본도 넣을게요. 일단 이렇게. 자 요거는 동경 주택 가격의 쌍봉이고요. 이건 우리나라의 쌍봉인데 쌍봉을 표시하기 위해서 탑을 할게요. 탑. 저펜탑 넘었죠. 그다음에 서울탑 넘었죠. 근데 아직 일본보다는 덜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오를 수가 있어요. 비율을 딱 맞추자면 억지로 맞추자면 자 이 상태에서 실질지수를 볼게요. 그다음에 동경탑 요거 실질지수는 물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낮죠. 물가가 올랐으니까 분모가 커졌으니까 우리나라도 서울 어딨냐 87년 서울 여기 있다. 이렇게 요겁니다. 낮죠? 얘는 높은데 얘는 낮다고. 까만색 일본 동경은 높은데 물가로 나눈 실제로는 낮다고.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실제로는 우리가 고점 넘은 아파트가 몇 개 많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일단 요런 거 놔두고 도쿄 디테치드 그다음에 서울 87 요거 일단 지울게요. 이렇게 난 다음에 이거를 여기만 비교할 거니까 제가 개월수로 했잖아요. 자 1985년이랑 1992 요 정도로 하면 맞나? 이렇게 하면은 대충 맞아요. 요 정도 놓을게요. 자 일본 전체적으로는요 91년 2월달이 고점이에요. 여기다가 우리나라 전국 아파트를 넣잖아요. 우리나라 전국 아파트 이렇게 넣으면요 우리는 4월달이에요. 우리나라 노태우 대통령 상투위가 4월이고 얘는 2월달이야. 그러니까 2달 차이나요. 2달 차이. 그러니까 이건 5월달이다. 5월달. 3달 차이. 3달 차이. 여기다가 일본에 쌍봉이 있고 이건 방송했던 거죠. 쌍바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축으로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다가 경계선을 넣습니다. 변곡점 이렇게 변곡점을 넣습니다. 좌우 대칭이에요. 일본. 그러면 우리도 제가 그랬고 여기다가 맞춘 거예요. 처음에는 이 고점을 여기다가 맞췄는데 그러니까 얘가 안 맞아. 그래갖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쌍봉의 미니 쌍바닥이니까 우리도 쌍봉의 미니 쌍바닥 놓고 여기 있죠. 똥꼬에다가 딱 맞춘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개월수 이걸 갖다 여러분들도 보기 좋으라고 여기다가 이거 넣을까? 이거 저편 웨이브 요거 보이죠? 그다음에 한국 요거 뺄게요. 그냥 이렇게 뺄게요. 이렇게만 봐도 이제 알겠죠? 자 개월수를 보면은요 우리의 고점은 일본의 고점보다 몇 달 앞서죠. 그렇다는 얘기는 오른쪽 봉우리보다 몇 달 후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엑셀로 계산을 하는데 요게 제 엑셀입니다. 엑셀. 이걸 갖다가 L 차트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30칸을 하나의 데이터에는 30칸을 넣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시고 조정이 있고요. 여기다가 도쿄 넣고 선의 색깔을 지정할 수 있고 굵기를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 기준금리도 다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할게요. 근데 오늘 볼 거는 뭐냐면 일본이 아까 보니까 89년 6월달에 쌍바닥에 쌍봉의 대충 축이었다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좀 낮출게요. 이렇게 낮출게요. 여기 있죠. 이게 89년 4월이 최저점인데 이게 89년 6월달이야. 6월달. 그러니까 89년 잠깐만요. 89년 여기 있다. 89년 6월달 이걸 좀 높여도 되겠네. 요 정도 해도 되겠네. 자 이게 뭐냐면 89년 6월달에 일본을 대충 축으로 여기가 89년 6월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요거 한 거죠. 이것도 넣긴 넣어야겠구나. 이거 웨이브 이렇게. 요게 웨이브를 표시한 거거든요. 요게 그러면은 일본 보세요. 중심축을 중심으로 두 달이죠. 여기 보세요. 두 달이잖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네 달이에요. 여기 보세요. 네 달 전, 그러니까 4달 후.
그러니까 일본에 2달 전, 2달 후, 우리는 4달 전, 5개월 전, 4개월 전, 약간은 정확하게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죠. 어쨌든 비슷한 쌍바닥이잖아요. 문제는 얘 고점이 몇 개월 후냐 이거예요. 몇 개월 후.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이게 87년 11월이라고 나오잖아요. 89년 87년 11월. 87년 11월이네요. 여기가 최고점입니다. 최고점 235.01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동경 주택가격 지수가.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요 꺾임새 있잖아요. 꺾임새. 요 빨간 게 꺾임새의 꼭지점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고점은 여기거든요. 그러면 몇 달 전일 거 아니에요. 여기가 딱 해보니까요, 4달 전이야. 여기가 2021년 11월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걸 갖다 34년으로 되돌아오니까 이게 4개월 차이예요. 그러면 얘가 4개월 차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얘로부터 4개월 차이를 하면은 대충 몇 월이 두 번째 고점이라는 어떤 시뮬레이션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시뮬레이션, 쉰발, 제시 언니 알죠? 자, 그러면은 90년 10월 달로 가볼게요. 90년 10월 쭉쭉쭉쭉 갑니다. 90년 10월 얘가 90년 10월이에요. 90년 10월에다가 제가 꺾음새의 꼭지점을 여기다가 찍었어요. 왜? 4달 후니까 여기다가 딱 찍으니까 딱 이번 달인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요거는 제 엑셀이거든요. 제 엑셀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갖다가 작업을 한 다음에 L차트에다가 넣으면은 걔가 이렇게 요런 그래프를 그려줘요.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돈 몇 천만 원 들었어요, 이거. 자,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직접 주장하고 하필이면 그 이재명 대통령 딱 취임한 다음 날 이슈노트를 딱 하면서 겁을 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우리나라 부동산의 이 과열이 34년 전에 일본의 동경이, 근데 그동안은 일본의 부동산을 했거든? 근데 왜 이번에는 동경의 부동산을 하냐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지금 부산, 대구 박살나는 거 알죠? 4년째 빠지고 있는 거 알죠? 전국 아파트는요 지금 대박살나고 있어. 근데 서울만, 그것도 강남 3구를 중심으로만 올리고 있잖아요. 막 뭐 일어나면 130억 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 과열이 마치 34년 전에 일본도 아니고 동경에 있었던 버블이랑 똑같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둘러서 얘기한 거라고. 근데 제가 이거를 4년 전에도 방송을 했고 몇 달 전에도 방송을 했고 며칠 전에도 열흘 전에도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한은 총재가 엘리엇 팬이네. 내 방송을 본 거야. 그래갖고 빨리 열흘 전에 엘리엇 TV 봤어? 빨리 그거 보고 벗겨. 바지를 벗겨. 바지 벗기면 뭐 볼 것도 없는데 뭐. 자,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패턴 분석이에요. 지금의 경제 지표나 이런 게 상당히 30 몇 년 전에 일본이랑 비슷하다면 그러니까 부동산의 흐름도 비슷하지 않겠느냐. 근데 동경의 흐름과 전국의 흐름이 달랐다고. 그 당시에 얘네는 전국은 외봉이었는데 동경은 쌍봉이었다고. 그러면 우리 서울 아파트는 일본의 전국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 이런 걸 따라가지 말고 동경에 있는 고급주택을 따라가는 게 비교하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 중에 날짜까지 딱 맞춰봤어요. 똥꼬까지 맞춰. 똥꼬 쌍바닥이야. 여기다 방구가 푹 나온다고. 근데 얘네는 미니 쌍바닥, 그러니까 얘네는 2개월차 쌍바닥, 우리는 4개월차 쌍바닥이에요. 그리고서 요 기간이 약간 대칭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3년 하고도 한 달이 모자라. 근데 우리는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3년 7개월, 3년 7개월이에요. 만약에 6월달이라면 왜? 여기가 11월이거든. 그렇게 따지니까 얘로부터 4개월 전에 우리가 고점을 쳤더라. 그러면 우리도 상승 탄력을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어쨌든 고점은 6월달, 이번 달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계속 오른다고 나올 거야. 주간 부동산에 그 집주인들이 호가를 얘기하든 실거래가든 일단 이번 달까지 오른다고 봐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20년, 30년 동안 빠질지는 몰라 나도. 일본처럼 20년 빠지고 10년 옆으로 기다가 최근 5년 반등한 거야.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요. 89년에 상투치고요. 2010년까지 여기가 2010년이에요. 여기가 2010년. 약간 반등했다가 다시 밀렸어. 여기가 바닥이거든요. 이게 20년이야.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10년을 옆으로 기었어. 그다음에 최근 5년 오른 거야. 그래서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쩌면 일본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잃어버린 30년이면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55년까지 2055년이면 나 몇 살이냐?
그러니까 3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동안 그 부동산이 침체가 된다면 지금 나이에다가 30년을 더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이 몇 살이에요? 저 나이는, 야, 그때는 내가 나이가 환갑이 되겠네요. 환갑. 와, 진짜 30년 후면 내 나이가 환갑이 된다니까. 뻥이에요. 저는 2021년 유튜브 시작할 때 나이가 만 31살이라고 개뻥을 쳐놔가지고 지금까지도 만 31살이야. 저는 나이를 더 안 먹어. 만 31살 밑으로 대가리 박어. 야, 이거 심각합니다. 내가 작업을 그동안 했는데 요번에 이슈노트 이거 잠깐 제가 빨리 보여드릴까요? 자, 요게 이슈노트인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40, 41, 42, 43, 44, 45, 46, 46까지. 뒤에 주석까지 하면요 50페이지가 넘어요. 이거 갖다가 내가 다 읽어보진 않았어. 그냥 그림만 좀 봤어.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제가 열흘 전에 설마 이거 방송할 때 기억나세요? 설마가 영어로 뭐냐면 화이트 홀스잖아요. 설마 화이트 홀스 아니면은 스노우 홀스? 그쵸? 그러면서 이런 농담까지 했죠. 제가 콩그리시로 웬만해야 말이지. 웬만해야 말이란,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거냐면, 웬만하다는 얘기는 얼마나 크기냐면 말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웬만해야 말이지. 그 다음에 말 조심해. Beware the horse. 말이 씨가 된다. The horse becomes seed. 콩글리시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열흘 전에 한 건데 나는 아직도 생생해. 즉흥적인 콩글리시. 근데 이때는 대충 그냥 쌍봉 패턴 했는데 지금 날짜까지 다 계산해 보니까 그때 이때는 6월이라는 얘기 안 했거든. 그때는 5월달이었잖아. 5월달에 방송한 건데 6월달 지금 보니까 이번 달에는 거래가 신고된 게 없으니까는 그냥 보합이에요. 근데 지금 오르고 있어. 주간 부동산도 올라. 근데 내가 볼 때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것 같아. 실거래까지 들어. 근데 부동산원이나 KB에서는 더 오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호가 기준이니까 걔네는 실거래가는 덜 오르든 빠지든 말든 집주인들이 막 올려. 거기다가 문재인 등이 아니라 이재명 새로운 대통령 때는 부동산 더 폭등할 거라고 좌파가 되면 부동산 폭등한다고 막 설레발을 치고 있잖아. 근데 이 패턴으로 보면 이번 달이 상투라니까. 물론 개별 아파트로는 벌써 상투 치고 빠지는 것도 수두룩해요. 근데 압구정, 현대, 막 반포, 뭐 이 서초구, 한강변 100억짜리 이런 것들은 계속 오르고 있잖아. 자고 일어나면 3억씩 오르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막 오른 가격에 팔려고 그래봐요. 벌써 꺾였다고 나올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여러분들 130억짜리에 안 살죠? 원베일이 70억짜리 사는 거 아니잖아요. 뭐 좀 비싸다 싶으면 한 20억대, 싸면은 한 7, 8억대, 아니면 지방에 계신 분들은 3, 4억짜리도 많으니까. 지방은 벌써 빠져있고 부산, 대구 난리 났잖아. 지금 4년째 빠졌는데 30%씩 보통 빠졌어. 노도강도 30% 빠진 거 수두룩하고, 세종도 최근에 몇 달 올랐다고 치지만 30% 빠져있다니까. 자, 6월이 상투일지는 엘리엇의 그 예언인데, 왜냐면 34년 전에 일본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국에다가 쐐기를 박아놨거든. 쇠말뚝을 박아놔갖고 저주를 부어놨어. 그래서 6월 상투는 9월 달에 가서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게 7월 달에 될 수 있고 8월 달에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뭐 확답을 자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6월 달일 상투일 확률이 되게 높다. 왜 그러냐면 한국은행이 그랬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방송 끝. 더 이상 방송 못 올립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